안녕하세요. 조선사타입니다. 오늘은 8월 오늘이 8월 18일이죠. 818 금요일. 아이고 시간이 그냥 팍팍 지나가네. 오늘은 개인적으로 대통령에 관한 어떤 개인적인 뇌피셜하고 하나의 시리즈 훈련 중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군 통수권자이며, 그죠?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그죠? 그런 아주 그냥 막중한 임무를 가진 분이잖아요. 나는 여러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그 대통령 경선과 그 야당과의 그 치열한 그 국민 투표 전에 이런저런 구설수동이 수면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건 한 6개월 이상을 이제 거기에 노출되는 거지. 그럼으로 인해서 급진적인 어떤 진영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타파라든가, 그죠? 내가 급진적인 저기 진보라고 표현했지 좌파라고는 표현 안 했어요. 대한민국은 진영 논리에서 좀 약간은 멀어져야 돼. 약간 정치라는 거는 미국의 유명한 어느 정치가가 얘기했듯이 병은 그대로 있고 라벨만 바꿔끼는 게 정치다. 집권을 하게 되면 라벨을 바꾸는 거지 병을 막 뽀개려고 하는 이런 급진적인 말이죠. 그런 사상들은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 어찌됐든 몇 가지 진보적인 언론들이 있잖아요. 김어준이라든가 뉴스타파 쪽에 이쪽에 올라오는 반면에 이제 이재명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급진적인 어떤 우파 조선일보 참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는 논조라든가 이런 맥락 없는 어떤 이야기라든가 불충분한 증거 등에 관련된 내용은 수면 위에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좀 불합리한 언론이라고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지가 않아. 반면에 힘없는 이런저런 군소 매스미디어 등에 대해서 심지어는 KBS, MBC 같은 공영방송조차도 지금 깨고 있는 입장이니 참 그거는 문재인이나 과거에 있었던 정부에서 조선일보를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공격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기는 시키진 않지만 다만 좀 유감인 거는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간다. 양진영이 그런 부분을 하게 한 부분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그런 수개월간의 정말 구린내 나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수면 위로. 그러면서 나는 이재명 현 야당 대표는 그렇다 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당시 야당의
국민의힘 당시 야당의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윤석열 대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부군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아버님. 이 자리를 빌어서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교수님의 아들이었잖아. 교수님의 아들. 그러면은 뭐 엄청난 다이아 수저는 아니어도, 그래도 흙수저도 아니고 금수저 18K나 은수저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수의 아들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타바코시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긴 호흡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내용을 좀 들었던 것 같아.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담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그 공부하던 시절에 후배나 동생들에게 이런 부족한 부식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줬다고 하더라고. 넉넉하게는 아니어도 인간미 넘치는 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딱 지켜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어떤 이렇게 폼체라든가 인덕이 보여, 솔직히. 근데 꼭 이런 사람들 향은 뭐냐면, 부모라든가 그 주위 선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향할 수 있는 어떤 정통적인 스텝이라든가 이런 걸 밟지를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S사의 그 특정 그룹을 얘기하는 S사 쪽의 그 막내딸이 그 어마어마한 그 후광을 받으면서도 보통 사람과 인연을 맺어갔잖아요. 그게 둘째 딸. 근데 막내딸조차도 그렇게 하니까 그 모 회장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추구하다가 아주 극단적인, 그죠? 선택을 했잖아요. 그와 같이 어떤 탄탄한 가정이나 탄탄한 이런 어떤 가정에서의 이런 양육하는 어떤 방식은 뭐 강제적이지 않은 아는 가정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야. 꼭 뭐 이렇게 강한 뭐 이렇게 훈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우지는 않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뭐윤 교수님의 자제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야당 그 대권 후보도 그 검사 시절 그 이전에도 어떤 그 너무나도 넉넉한 가정에서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좀 더 그 유연한 어떤 그 연애라든가 유연한 그 선후배 관계라든가 그런 걸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 이제 그런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은 좀 부러움이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켜봤을 때 그런, 근데 그게 미담이 되고 결과적으로 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사람의 칭송을 받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잖아. 현재까지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뭐 이런 정적들이 얘기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적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다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지금 현재 영부인인, 그죠? 김건희 여사인가요? 이분의 장모도 어차피 처음 모의했을 때 그 남자가
오금동에 있는 그 스포츠센터잖아요. 55단지 일대에 있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스포츠센터를 잘 알아요. 당시에 거기는 그 상당히 주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호응을 받는 그런 스포츠센터였어요. 그 언덕배기에 있는데 LPG 가스 충전소 맞은편에. 근데 내가 그분 입장을 생각을 하면 그 남자도 당시에 그 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한 건이어서 어머님을 끌어들였잖아. 그러면서 그 남자도 내가 그 유스타파에서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다시 근데 그 바닥에 다 그런 것 같아.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이고 정적을 삼고 흔한 얘기로 뒤통수를 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이제 근데 먼저 쳤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당시 동업자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먼저 뒤통수를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해하기 때문에 막 이런저런 매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쫓아다녔던 거잖아. 근데 역부족이었지. 검사들의 비호를 받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인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 법률 조언을 하려면 그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초 모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의 자체가 상당히 불손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법률적으로 그게 합당하다 안 합당하다 불법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싸게 부동산을 처분받겠다. 거기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했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불협 화음이었었잖아. 먼저 누가 뒤통수를 치느냐. 남아있는 이 파이가 투자를 했는데 먹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10억이든 20억이든 뭐 40억이든 남았는데 이걸 이제 나눠주기 싫은 거지, 서로 간에. 서로 뒤통수를 쳤던 것 같아. 그런 가족사 관련된 내용을 안고 상당히 보수적인, 그죠? 보수 경향의 가정에서 보수의 기운을 잡고 그 검사 시절에도 자신의 소신껏 어떤 일 처리를 했다는 거는 내가 여기 그만두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여기 그만두더라도 말이죠, 할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언덕이 근사하게 있잖아. 아버님에 대한 배경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어떤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낸 모습이 조국이나 문재인 쪽에서, 대통령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소신 있는 검사네. 근데 소신에 대한 배경과 결과적인 부분을 참담한 거지. 들었던 칼이 거꾸로 나의 목을 찔렀잖아. 정말 참담한 인사야, 참담한 인사. 하지만 어찌됐든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여러가지 퍼포먼스들은 과거 이회창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회창 지금도 생존해 계시지. 그 당시 대권 후보로서 2번이나 이인재 의원과의 싸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밀어주잖아.
아주 신박한 법조계의 어떤 한 인물을, 유해창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쓱 보아하니까 아버님 쪽이나 이쪽이 좀 일제하고는 가깝지만 그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신박한 사람으로, 법조계에 있을 때도 아주 소신 있는 재판으로 아주 유명한 대쪽 같은 판사였대. 그래서 얘 좋아 하면서 이제 픽업을 했는데, 아들에 대한 병역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불편한 스탠스들이 복잡하게 엮여가지고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배경, 집안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자유스럽기 때문에 소신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스탠스였고 운이 상당히 좋았지. 내가 봤을 때. 운이 너무나도 좋았다.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스탠스가 만약에 90년대였다라 그러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들끓는 어떤, 오히려 젊은이들이 말이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면 위에 올라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미스럽잖아. 영부인이 될 사람에 대한 어떤 과거 행적 자체에 대한 진실 여부를 떠나서 너무 추악하잖아. 90년대, 80년대, 2000년 초반에도 있을 수 없는 어떤 대선의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 배경에는 20대의 선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20대, 30대의 선택. 나는 꼰대가 싫다. 이재명이 주는 어떤 모습이 20대가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꼰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서운 선배 같고 무서운 교사 같대.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뽑히면은 마치 과거에 이 학창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한 거야. 그래서 경선을 내년에 몇 년 후면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곧 있을 4월 총선도 있고, 어제는 이재명 야당 대표가 대장동 관련된 내용과 뭐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아주 듣기에도 거북한 혐의로 기소를 해서 뭐 영장 청구를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용기 있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잖아요. 이분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프로파간다를 세밀하게 데드카피 해야 돼. 윤석열이. 젊은이가 좋아하는 20대, 30대가 좋아하는 50대, 60대 쪽은 40대, 50대, 60대는 정말 절대적으로 이재명을 뽑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서 하고, 여당에서 이루어지는 뭐 한동훈 정도가 되겠죠. 한동훈이나 누가 될까요? 대표로서. 원희룡도 아마 오세훈, 원희룡, 한동훈 세 명이 경합을 이제 벌이겠죠. 원희룡이나 오세훈 씨에게는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겠으나 한동훈이를 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게 현 대통령이 가졌던 부분을 이제 믹스해서 채용하겠죠. 재밌어요. 일단은 약간은
중도 좌파 성향의 어떤 본인이 봤을 때 대한민국 정치는 이런 어떤 큰 틀에서 놓여지는 라벨 바꾸기 싸움이 돼야지 병을 깨는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굴 죽이고 어떤 지역을 퇴색시키고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사나이 시리즈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선 산타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